고요. 특별대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강창호 에너지 흥사단 위원장 모시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그 황당한 탈원전 정책, 그것의 폐해,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 에너지 믹스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뵀을 때도 에너지 흥사단이라는 걸 하고 계셨나요? 네, 그때 막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을까요? 예, 에너지 흥사단이 어떤 단체입니까? 그 이제 흥사단이 원래 이제 안창호 선생님께서 예, 도산 민중, 선생. 예. 해서 예, 독립운동 단체인데. 했던, 네. 예. 저는 이제 거기에 에너지를 붙였던 거죠. 예. 그래서 에너지 분야의 불법이라든지 불공정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제가 대응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행동은 2019년에 이제 12월에 성윤모 장관, 네. 성윤모 장관, 성윤모, 예, 저 예. 산자부 장관, 산업부 했던 장관이, 자. 예, 그 자가 이제 신한울 3사를 직권으로 이제 건설 중단을 네. 하니까 이제 법에서 허락한 내용을 네. 자신은 장관인데 그걸 직권으로 하니까 직권 남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래서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면서 이후에 이제 월성 1호기 사건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제 법적 대응하고 예. 그 소송을 임하고 뭐 그렇게 와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강창호 위원장님은 원래 흥사단 다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진 않으시고 그냥 흥사단 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이름 그렇게 쓰면 좀 그렇지 않냐고. 예. 그래서 좋은 일에 공익에 하니까 양해 좀 해달라 했습니다. 예, 좋은 일에 쓰시는데 뭐. 네. 예. 흥사단 단우들도 다 양해하실 겁니다. 네. 우리 강창호 위원장님은 그럼 원래 그 원자력 쪽을 전공하셨나요? 그렇죠. 저는 원자력 기술사고요. 예. 원자력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이 한 10개 정도 있고 네. 제가 그쪽 분야의 겸임 교수도 했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재인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가 송사를 한 50건 정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준 법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직접 예. 고소장도 쓰시나 보죠? 제가 고발장? 제가 광장 변호사 5명, 예. 그 변호인단, 세종 변호사 5명, 변호인단, 예. 그 시니어 변호사가 끼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다 이겼습니다. 그래요? 네. 예. 여기 배지는 저 원자력 배지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예. 원자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에너지 흥사단이 출범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자력 정책연대의 먼저 초창기 멤버입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그 송종승 교수, 김병기 위원장, 주한규 교수, 정범진 교수, 정용훈 교수 이런 멤버들이 네네. 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단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누군가 조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금전적 재원을.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기존의 노조에서 선거를 받았는데 노조를 선거를 다시 하면서 민주노총 계열 사람들이 선거가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을 지원을 지원이 안 해버린 끊어졌겠네요, 거예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모이면 이제 멤버들끼리 이제 말만 하고 어떤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짜장면 먹을 값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저는 계속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근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 제가 나와서 제가 건물 팔고 부동산 팔고 저런. 제가 퇴직연금까지 다 중도 인출을 해가지고 제 돈을 써서 송사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아이고. 그럼 그렇게 뭐 했습니다. 지금 어디 저 주거 거주하시는 데는 있어요? 제가 한수원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한수원에. 예, 한수원 지부위원장이고 제가 이제 그 월성 1호기 사건을 고발하면서 저희 사장까지 포함해서 장관이랑 다 고발을 하니까 저를 직위 해제를 했어요. 예. 근데 뭐 제가 좀 그 공기업이 좀 임금이 좀 됩니다.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좀 그 어려서 신문도 돌리고 고학했기 때문에 근면하게 살아가지고 좀 참 잘 버텨왔습니다. 아이고. 그럼 지금도 한수원 직원으로 계시고. 예, 그래서 지금 송사를 제가 이제 신고한 거가 저를 직위 해제하니까 권익위에 제가 그 신고자 보호법 보호 요청을 했고 그게 이제 부패행위 신고자로 제가 인정이 돼가지고 지금 올해 9월에 그거를 이제 권익위가 인정을 해주니까 그 정재훈이라는 그 역직 정재훈이 그 사장했던 자. 네.
권익위 그 결정을 취소 소송을 걸었어요. 어허.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소송에 개입을 해가지고 네. 모조 창간이로 개입해서 제가 다 이겼죠. 아하. 그래서 예. 이제 지난 9월에 완전히 복권이 됐습니다. 아, 예. 복권됐고 밀렸던 임금도 다 아, 받고 해직된 기간 동안에 못 밀렸던 받았던 임금. 거. 예, 예.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후속 조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근데 그 좌파들하고 싸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저 이제 진정성으로 이제 원자력은 예. 말 그대로 굴뚝이 없는 네. 이제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제가 믿음이 네. 있었고 시간과 자연이 다 해결을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 그런 그 믿음으로 해서 계속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그래요. 근데 도출됐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뭐 이 탈원전 황당한 정책이 어쨌든 이제 강행됐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과 원전 인력들이 다 흩어지거나 뿔뿔이 뭐 해외로 나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폐허처럼 됐다. 맞습니다. 원자력학과 과가 없어진 대학도 많다. 네.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과정 중에 예. 그런 상황이 됐었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 예. 이제 학부인데 거기 원자력 분야로 지원한 수가 현격히 줄어버려. 어허. 제가 이제 수치는 정확하게 네. 되지 않지만은 뭐 30%대로 그냥 떨어져가지고 예. 뭐 탈원전을 한다는데 예. 원자력으로 먹고 살 수 먹을 이제 원자력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예. 지망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저 문재인은 말 그대로 그 원자력 생태계의 그 어떤 그 줄기를 잘라내 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지를 친 게 아니라 아하. 그 나무의 줄기를 잘라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 원자력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최고로 인정해 준 기술이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가장 저렴한 거. 네. 그런데 가장 그걸- 저렴하고 안전한. 그렇죠. 예. 대한민국께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예. 기술도 좋은데 가장 저렴하니까. 예. 근데 그걸 근데 죽인 거죠. 예, 그 문재인이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그 나무 통째로 자르려고 네.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그 원전 수출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 사정을 모릅니까? 자기 너무 뻔뻔한 거잖아요. 예. 그런 진정성 없는 그런 멘트로 외교 세일즈를 하면 그게 먹혀 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 척만 했던 거죠. 당시에 그 원전 산업부나 네. 마찬가지로 한수원이 그러니까 머리는 청와대가 됐고 네. 그 몸통은 그 산업부가 그리고 손발은 이제 정부의 정책을 말하는 사람은 공무원이고 실제를 하는 것은 관청 노비인 그 공기업 기업이 다 하는 거거든요. 아하. 예. 네. 다 그 진정성 없는 그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서 그게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성과도 못 얻었던 거고요. 지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백운규하고 최이봉이까지는 수사가 됐고, 그리고 그 윗선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 지난번에 그 TF의 김수현이 네. 그리고 결국은 장하성이 정책실장까지는 조사해야 된다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문재인이 이게 시작이 문재인인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그게 지금 대전에 이제 제가 고발을 하고 예. 이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를 했던 사건이 네. 2021년 6월 30일에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백운규, 최희봉, 정재훈, 그다음에 문상철 이렇게 4명이 네.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문상철이요? 예. 그건 누굽니까? 뭐 하던 사람입니까? 삼덕 회계법인 아, 그래서 이제 같이 예. 공모를 했던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예. 경제성 그렇게- 조작 사건에 관여했던. 네, 그런 멤버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인원들이 이제 이제 유죄로 확정이 돼서 네. 수사가 이제 제가 그때 월성 1호기 사건으로 고발한 사람만 28명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네. 김수현이나 그런 사람들 고발 명단에 들어가지 아, 그 당시에는 예.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누구의 목소리로 누구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됐는지 확대해서 문미옥이라든지 김수현이라든지 그게 확대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대전 지방법원에 네. 지금 재판이 작년 6월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공판이 20회차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한 달에 두세 번씩 공판을 해요. 어. 조금 이례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오늘 그런 얘기도 좀 이따가 말씀 네. 디테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그 유죄 확정이 되고 나서 검찰의 수사가 좀 더 확장하고 그다음에 파급력 있게 이렇게 박차를 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현재 그 조금 그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네.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20회차 재판이 진행되면서 네. 수사는 또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대통령 기록관까지 압수수색을 해서 예.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먼저 선발 일진이 통과를 해야지 이진을 이렇게 집어넣고 할 텐데 예. 현재 지금 사실 그 이제 기사를 보시면 예. 그 뭐냐 문신학, 정종용, 그 김영석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산업부 공무원 중에 감사원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된 사람 있죠. 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밤중에 들어가서 예, 주문해가지고 그 자료 삭제한 신내림 예. 사무관. 근데 그 사람들은 예. 실제 이제 그 월성 1호기 사건의 직접 정범이자 공범인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지금 기소가 안 돼 있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 기소된 것은 예. 감사원법 위반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지금 1번 타자가 나가야지 2번 타자가 나가는데 지금 이제 재판부가 이제 대전지방법원 형사 11부인데 네. 거기서 지금 너무 좀 지체하고 있지 않는가. 당연히 국민적 그 어떤 기대와 그다음에 말 그대로 너무 드러난 내용 아닙니까? 네. 명백하게. 아니 그리고 한수원이 그걸 조기 폐쇄해 놓고 나서 손실 7천억이라고 회계장부에다가 명시를 했어요. 그래요. 그걸 정부에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예. 이제 정재훈은 한수원 사장입니다. 그 전 사장인데 이 친구가 나가면서 자기는 배임을 한 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 거야라고 해서 비용 보존해 주세요. 그래요. 예. 근데 비용 보존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보존을 받으면 배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는 그렇죠. 논리죠. 예. 근데 그러니까 비용의 보존의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보상을 할 거냐 아니면 배상을 할 거냐. 예. 예를 들면 이제 헌법 23조에는 정부가 합법적인 법적 절차에 근거해서 이제 수용하거나 그럴 때는 그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아파트 부지를 수용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상하죠. 보상하고 정부 잘못에 의하면 배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헌법 29조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그 국민이 피해 보상을 정부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수원이 여기서는 국민이거든요. 한수원이 지금 국가 배상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재훈이 그 면죄부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조치. 근데 이 면죄부를 받으려는 이 조치는 그 7천억을 달라고 하는 비용 보존뿐만 아니라 그 산업부가 고시를 개정을 해놨어요. 정재훈이는 어쨌든 지가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정부가 시켜서 했다. 내가 배임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정재훈이 말대로 하면 그 문재인이가 배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수사가 확장이 되면은 이제 그 직권을 남용한 거. 그래서 그 권한을 남용한 거에 대한 그 부분을 문재인의 직권 남용에 의한 한수원에 대한 손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이가 배임을 한 거다라고 저는 이제 법리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정재훈의 말이 그 사실이라면. 그리고 사실은 한수원이 문재인이 지시 없이 그런 식으로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관청 노비지 않습니까? 그 공기업은 말 그대로 그 관료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관료는 정치인들의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은 아까 그 멘트에서 하나 정도 좀 깊이 좀 할 게 뭐냐면은 헌법 29조에 하나의 문장이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불법을 자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천억을 국가가 배상하잖아요. 배상하면 그 배상금에 대해서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가담했던 문재인도 그때 5년간의 공무원이었고 이래 김수현이라든지 문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말 그대로 다시는 탈원전이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짓 선동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재인이 바로 지옥인데 250만이 아까워서 개를 버린 자인데 그 7천억을 그 물으라고 지금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헌법에 명시가 돼 그러니까. 있어요. 야.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그 지금 그 재판부가 20회차 공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배군규라든지 이 인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 예.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자력은 제일 안전한 건데 그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형법 370조에 보면 이법성의 조각 사유라는 그 명시가 있어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은 뭐냐면은 공익이 들어가잖아요. 위법이 조각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인트를 노리고 계속 그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그 한수원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네. 그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기를 좀 기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좀 옮겨 주시죠. 예. 입 가까이. 예. 가까이. 자, 그건 그렇고요. 이제 정권 교체가 됐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강행했던 탈원전 정책은 일단 중단됐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지금 다시 펴고 있고 네네. 또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다시 복원 강화해서 네.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하겠다. 지금 되게 방향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지금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이잖아요. 네. 근데 노동개혁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반향에 대해서 저도 되게 이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데 네. 이 탈원전 부분은 대통령 혼자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산업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한수원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세요. 근데 이제 박사님 아시겠지만 국정원 같은 경우는 네.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월남한 그 북한 주민을 다시 북송한다든지 그런 네. 문제 완전히 기가 막힌 일도 있어서 그다음에 대공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1급, 2급, 3급 해서 120명 정도가 물갈이가 됐습니다. 네. 근데 산업부의 공무원들이 탈원전 국정농단의 그 일의 주범이거든요. 예. 몸통이에요. 네. 혹시 산업부 공무원들 물갈이 됐다는 얘기 기사 보셨나요? 장관은 바뀐 것 같은데. 아유, 예. 네, 맞았습니다. 네. 장관 말고 바뀐 예.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예. 기사 말고는. 네. 근데 한수원은 제가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다 압니다. 아, 예. 한수원 12,500명 중에 네. 실제로 정재훈 그 역적한테 부역한 그러면서 그 탈원전에 앞장섰던 네. 그 부역자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신고하니까 신고자를 불이익 조치하는 그 네. 역적들 그 부역자들 한 명도 물갈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하, 예. 오히려 영전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그래서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그 임명장을 받는 사람은 사명감과 국가관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사장은 어떤 사람? 약간은 무겁습니다. 지금 사장께서 이제 예. 저는 조금 그분이 좋은 경영과 이제 탈원전 백지화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을 네. 하고 응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언제 임명된 사람입니까? 올해 8월에 임명이 올 되셨죠. 8월에 예.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그렇죠. 예. 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 말씀대로 국가배상법의 청구 대상 국민, 네. 그 국민의 주체는 한수원, 예. 한수원의 사장은 항주호입니다. 항주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 지금 대통령이 기소한 사건이 대전지방법원에 있는데 그걸 장관이나 한수원 사장이 구경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자기들이 임명장을 받은 이유가 뭔지를 인식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8월에 한수원 사장이 새로 임명이 됐어요. 그럼 네.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업무 파악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황당한 탈원전 정책 강행 때문에
한전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고, 네. 그다음에 한전의 주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고, 네. 또 국민들 전체가 엄청난 전기료 인상 부담을 안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으로서 네. 이게 전 한수원 사장 때, 그 사장 때 있었던 이런 잘못에 대해서 우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일차적인 임무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소홀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규모가 큽니다. 예. 그리고 수출 분야도 해야 되고 해서 네. 할 일이 많아요. 예. 할 일이 많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을 구분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데 네. 지금은 뭐냐면 후유증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심판이 네. 같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심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러면은 정재훈인가 하는 자하고 뭐 이렇게 뭐가 인연이 있는 자입니까? 제가 코멘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있는 모양이네. 네. 그래서 바로 잡아지기를 저도 응원하고요. 그분도 무슨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한수원이라는 회사의 사장을 지원하셨으니까 예. 교수 신분이 사업자의 사장 오너 지원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학교에서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건 좀 더 치열하고 그다음에 그 12,500명의 규모는 학교에 있는 학생의 규모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하셔야 되는데 조금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까지 본 것은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 예. 그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네. 이런 말을 좀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참 답답한 사람이 한수원에 가 있는 모양이네. 아까 이 말에 무슨 말씀을 좀 하나를 더 붙이면 예. 이해가 쉬울 텐데 네.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20차례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 재판에는 산업부 장관하고 한수원 사장이 피고예요. 네. 근데 그 말을 따라서 부역을 했던 친구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산업부에 예. 그다음에 한수원에. 근데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이 인적 쇄신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 재판부에서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면은 예. 피고한테 유리한 자료를 줄까요? 아니면 검사한테 유리한 자료를 줄까요? 그 문재인한테 유리한 자료 주겠지. 당연합니다. 예.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면 예. 다음 타자는 자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본적인 뭐냐면 1차원적으로만 봐도 네.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래놓고 사실 전기료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한수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네. 뭐 회사채 발행 요번에 뭐 파동을 겪으면서 어쨌든 통과는 됐지만 네. 회사채 발행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응급조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한수원이 이 자력으로 이 만성 적자, 누적 적자, 이 눈덩이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그럼 이제 모든 부담을 이제 국민이 떠안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 저질러 놓고 저것들이 다 싸놓고서 지금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치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누가 싼 건지는 밝히고서 치워야지. 어떻게 그런 답답한 사람이 한수원 사장이 됐을까요? 네. 나 이런 참네. 근데 아무튼 전기요금은 이제 한전 사태는 정말 사실 예. 시장 경제 논리하고 전혀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추우니까 예. 집에서 가스보일러 많이 태우고 뭐 하실 텐데 네. 가스 태우는 것보다 전기 스토브 쓰는 게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가스 발전소한테 살 때 290원에 사와요. 네. 그래가지고 가정한테 줄 때는 120원에 주거든요.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가스보일러 대신에 전기보일러를 써야 되는구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전기 살 돈이 없으니까 회사채를 지금에 발행하는 것보다 빚내는 규모를 더 키워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전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격을 현실화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요금을 오르게 하는 요소인 부분, 태양광이 사실은 조금 용어로 하면 S&P,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NG가 300원 받으면 300원을 주고 걷다가 REC라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60원을 더 줘요. 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한전의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그 기술력이 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은 마음 먹으면 1년에 지어집니다. 1년이면. 근데 원자력은 지금 공급을 50원에 하고 있거든요. 50원도 아닌데 사실은 49원입니다. 예. 49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얘를 지으려면 10몇 년이 걸려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예. 준공까지. 계획에서 준공까지. 예. 그러면은 지금 원자력은 가격이 바뀐 적이 있나요? 태양광은 지금 한 20년 전부터 가격 저렴해질 거라고 했지만 지금도 300원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산업부 공무원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전기요금을 바로 잡으려면 원자력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창양 장관의 산업부가 네. 첫 번째 과제로 한 게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신규 원전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가지고 있던 7차 전기본에 들어있던 천지 대진도 안 넣은 거예요. 이거는 탈원전 백지화가 아니라 탈원전의 연속이에요. 계속 하는 거다. 실제로 전기본을 만들었던 총괄 분과위원장이 네.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주창자이고 8차, 9차 계획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탈원전 백지화의 산업부입니까?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주교환 교수인가요? 네, 주한규 교수. 주한규 교수는 그 원자력 관련 무슨 저 기구에서 네, 원자력 연구원의 원장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네. 이게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뀌기는 네네네. 하지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거의 대부분 저 문재인 좌파 정권하에서 그 정권의 개노릇을 했던 탈원전 실무자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고, 그렇죠. 산자부건 한수원이건 그 산하에 뭐 네. 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이라든지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유독 많죠. 예, 많은데 원자력 관련으로. 예, 일단은 그 국장급 이상에서 신재생하고 교류를 했고 그런 네. 쪽하고 붙어 먹었던 사람들 하나도 물갈이가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하는 전문위원이라든지 그런 위원들이 네. 기존에 있던 사람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저 댓글창에는 그런 상태에서 성과급 잔치는 벌였다, 뭐 이런 지적이 있던데. 네, 이건 저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공기업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직무급제로 해서 지금 정부가 그 부담하고 있는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있는데 이 직무급제가 현실적으로 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40대, 50대에서 가정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역할이 있기 예. 때문에 중간적으로 해서 호봉제와 직무급제를 약간의 이렇게 병합을 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민노총이나 화물연대에서 말하는 지금 말하는 논리는 말 그대로 쟤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비정규직 앞에 총알바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은 다 제가 볼 때는 쓰레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정된 시간을 좀 넘겨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원전 중심 에너지 믹스 정책, 탈원전 폐기, 네. 이것의 의지는 확실하다. 아까 이제 우리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대만큼 속도가 높거나 또는 정말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이런 정책 전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 지금 이 원전 정책 관련해서 네. 좀 위원장님 좀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이념화되어 있는 원자력을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원자력을 이념화시킨 문재인의 그 어떤 후유증들을 다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예. 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진인사 예천명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고 나서 예. 그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을 할 수 있는 걸 다 하려면 사람이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실 때 네. 스펙 좋고 그다음에 기름 질질 흐르면서 좋은 코스 잘 밟아온 사람보다 국가감과 사명감을 갖고 그 일에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원자력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창양 장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진짜 막 처절하게 투쟁해 오는 사람 우리 강창호 위원장님 외에 주한규 교수는 그런 사람인가요? 네, 제일 전면에서 서서 그렇죠. 그 역할을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이고 저도 반면에 존경하는 스펙 분입니다. 좋고 기름 질질 흐르는 게 이창양이나 지금 한수원 사장 같은 사람인가요? 한수원 사장은 거기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예, 웃으면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